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가 좋지 않아요. 어제 여기 올라갔을 때 리테스트만 됐으면 분위기가 좋았는데 리테스트에서 지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꺾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 43,000, 44,000 뭐 이런 영역대에서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올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거 이제 반반 치킨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이 다음에 양상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뭐 33,000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계다. 어차피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현금 비중을 50%나 60이나 뭐 70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돼요. 기회예요, 기회.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는 동안에 뭐 애드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잡을 것들 뭐가 있나 리서치도 하고 그러시면 돼요. 어차피 길어봐야 3달이에요. 뭐 지금 2월 1일이니까 그냥 뭐 길면은 한 4월? 이 정도 아닐까? 2, 3, 4 해가지고. 그래서 길어봐야 그 정도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저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엄청 박스권 횡보할 때 제가 이거 박스권 지나고 보면 박스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요. 근데 이때 있을 때는 우리가 박스권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변동성이 커 보이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이 구역은 박스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때 과정은 굉장히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피곤했는데 요번에도 같은 말을 좀 반복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겸사겸사 애드작을 좀 추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당장의 어떤 포지션들은 업비트를 보게 됐을 때 그냥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지만 보면은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좀 힘이 괜찮긴 한데요. 미나도 괜찮고요.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점점 알트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좀 힘을 잃고 있다. 솔라나도 여기 다시 꺾였잖아요. 그리고 수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꺾여버리면 이제는 뭔가 고점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가 됐고 멀티버스 X도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키면 뭐 아쉽고요. 그런 형태로 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래서 알트가 또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도미넌스가 그쵸? 이게 눌림목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그거죠. 이것도 있지만 고래들은 관점이 또 갈려요. 먼저 GBTC가 계속 판매하는 거 그런 그 셀링의 압박에 있는 그런 그 매도 압박을 느끼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집을 하는 형태, 이번 그 하락을 기회로 생각하는 쪽이 있고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인데 다만 그 비트코인이 마음 먹고 올리든 내리든 할 때 굉장히 변동폭을 크게 주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는 물리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2년 같은 그런 건 안 올 거긴 한데 문제는 어쨌든 3만 달러나 이런 데를 만약에 가버리면 생각보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뭐 이런 데 빠지면은 18%뭐 20% 이렇게 해도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알트는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는 뷰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 번 정도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아마 여기가 더 그때는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점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급하면 적게 가고 그러니까 빨리 가면 적게 가고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도 여전히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건데 얘들이 팔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이런 조정의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때마침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의 개인 계정이 도난당해서 2억 1,300만 XRP 그러니까 약 1억 1250만 개 50만 달러가 손실이 됐는데 리플이 특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방어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리플이 이게 방어력이 안 좋은데 사실 리플은 이럴 조정이 오면 뭐 적금을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안 올랐어요. 얘도.
근데 차트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얘를 약간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도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도지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렴을 했다가 요거 한번 수렴 이탈했죠. 여기 보시면 쭉 지켰다가 이탈했다가 바로 쏘잖아요. 리플도 약간 큰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대신 여기 보면은 주봉으로 지금 캔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두세 달 정도를 얘가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채게끔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플은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몰빵이 아니고 알죠? 항상 적금에 대한 개념으로 천천히 가면 괜찮은 코인. 근데 몰빵하면 그때부터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나쁜 코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가는 거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ETF 시장이 120조나 되는 시장인데 운용사끼리의 경쟁이 격화돼서 1월에만 12개가 신규 상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계속 뭐 경쟁은 할 건데 결국은 뭐 블랙록이 이기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한다? 땡겨오는 거죠. 그 물량들을. 그런 손바뀜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관련 관전 포인트를 좀 보면은 반감기 직후 조정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반감기 이후 본격 상승 랠리, 반감기 후 강세장 지속 기간, 그리고 최고점. 이거 보면은 저도 약간 이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게 2025년에는 뭔가 연말 불장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저도 동의하는 반대. 어쨌든 반감기 전후에요. 그러니까 직후도 있는데 이때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4월이 오히려 저점 자체는 3월이나 이런 데 나오고 4월 반감기 이후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반감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반감기 때 지지부진했다가 이렇게 가는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감기 전에 그런 형태의 캔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다음 불장 때 기대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좀 칠리즈예요. 얘는 이제 매스 어댑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라서 이렇게 보고 있고 얘는 1월달에 지난 6년간 작업의 결과물을 뭐 선보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는 이미 자기네들의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스포츠 시장을 아예 먹어버렸어요. 칠리즈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뭐 메인넷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상승장에서 좀 하입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장투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칠리즈에 대한 장투 영상은 제가 이전에 펜토큰 영상 올릴 때도 올렸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들고 계셨던 분들은 요번에 칠리즈 오를 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을 거고 정리가 안 됐더라도 추후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24년 빅 아이디어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9년간의 리스크 조정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4.8%로 할당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재밌는 건 전 세계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4.8%에는 55만 달러, 19.4에는 23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불장 때는 아니더라도 이번 불장 끝나고 조정이 오고 다음 불장 때는 반드시 비트코인 1개 정도는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좀 지루한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선물이나 이런 걸 하면 숏을 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현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루한 장세를 우리가 이제 뭐 에어드랍이나 이런 걸로도 좀 타겟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제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